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공개된 검찰 수사관의 메모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들 다 폐기해 비읍 시옷들아. 검찰이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를 추궁하던 차였죠. 검찰과 수사관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라면서 훈련된 앵무새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버젓이 준비된 답변서에 욕설을 쓰면서 국민을 모욕한 건데요. 이렇게 된 이상 관봉권 띠지 사건, 그 진실을 기필코 알아야겠습니다. 검찰이 조직적이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비호했던 그 세력이 권력의 정점에서 영구 집권을 꿈꾸던 윤건희였는가? 스스로 진실을 밝히든 아니면 특검의 칼날 아래에서 밝혀지든 그 어떤 길도 도피는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9월 6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정치 시계 깐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현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갑자기 전해진 뉴스인데 굉장히 좀 걱정되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합작 공장을 급습을 했는데 미국이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무려 300명 넘게 구금이 되어 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거 굉장히 큰 뉴스고요. 예.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 이슈는 아니지만 이게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리고 우리로서는 아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건데, 사건의 개요는 조지아주에 있는 지금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라고 하는 데서 내년부터 공장 가동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 바이든 때 투자를 결정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조지아주에는 여기 말고도 우리 기업들이 여러 군데 짓고 있고, 미국 전역으로는 한 너댓 개 주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건설 현장이 진행 중이죠. 왜냐하면 미국 아이들이 야, 한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아만 먹지 말고 여기 와서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그랬었죠. 만들어.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들 많이 갔잖아요. 뭐 시장 개척이라는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신고가 들어갔어요. 조지아주 공장에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취업 비자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노동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요지로 신고가 들어갔어요. 신고를 지금 한 사람이 했는지 여러 건이 했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신고자라고 밝힌 사람 중에는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이자 극우 성향의 뭐 예비 정치인이라고 할까? 그런 얘기. 조지아에서 출마도 했었던, 뭐 떨어졌나 보죠. 이 사람이 내가 신고했다 몇 달 전에, 그리고 어제 이런 작전이 펼쳐졌다 이런 뭐 자기 글도 밝히고 현지 언론 인터뷰도 했다는데, 어제 대대적인 마치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이 체포작전이 벌어졌어요. 헬기, 그다음에 군용 장갑차 비슷해 보이는 어마무시하고 큰 차량, 그다음에 험비 차량이라고 알려진 커다란 덩치 큰 뭐 찝차 같은 거 있잖아요. 등등 뭐 대형 버스 이런 건 기본이고. 그래서 무려 475명이 체포됐고, 이 중에 300명 이상이 한국인입니다. 취업 금지 또는 기한 만료된 비자 소지자들도 들어 있고, 그 중에는 일부 뭐 불법 이민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따 다시 얘기가 나올 텐데,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은 오래 걸리고 까다로우니까, 근데 공장은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기도 단축하고 빨리 생산에 돌입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장 비자 또는 뭐 그런 비자로 가서 좀 일을 거들어 주거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관행처럼. 근데 지금 이번에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에 돼 있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뭐 마약국, FBI 이런 데 총출동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이번 한 건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 아, 그래요? 그리고 지난 2000년에 5년 전이죠. SK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만드는 데인데 아주 유사한 이유로 이번과 거의 똑같은 판박이 사건이에요.
공장에 쳐들어와서 체포를 했어요. 그때는 피체포자가 붙잡힌 사람이 18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인 건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비자를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불법 이민이나 노동, 불법 노동은 아니냐 이 문제로 계속 걸고 든다면 조지아주 이외에 다른 데도 지금 많은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이런 일이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조현 우리 외무장관이 필요하다면 워싱턴에 가서 직접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건 아주 당연한 조치이자 필요하다면 가는 게 아니고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대 정부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세정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는 괄호 속에 넣죠. 우리가 지금 귀축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근로자들 비자 발급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되고 공장은 빨리 지어야 되겠고 그건 당신들도 원하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흔히 생각하는 마약, 불법 이민, 불법 체류 그거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장 건설 행위 관련해서는 무슨 특별 협약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와서 현지 적응해서 일하고 미국 내에 우리와는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건 해주고 해야지 돈 싸들고 와서 공장 지으라고 막 팔 비틀듯이 압박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700조 원가량 지금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몇백 명씩 구금하고 추방하고 이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좀 이제 심각하다고 본 게 그래도 그 국가 간의 어떤 협상이 진행됐고 또 정상회의가 이루어진 지 한 달여 정도 된 시점에서 그렇죠. 이렇게 사전 통보도 없이 상대국의 국민을 300명 넘게 구금한다는 게 아무리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2020년에 그러면 이런 구금 사태가 또 벌어졌었으면 그때는 바이든 정부가였나요? 아니면 트럼프 바이든 정부 때 2020년이니까.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제 근로자들은 어디에 구금되어 있나요? 이민 세관국 내의 구금 시설. 거기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런가 봐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지난번 8년 전 집권 때도 그랬고 지금 트럼프 2기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자국이 그거 내세우면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매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어요. 요번 지금 트럼프 두 번째 당선되고 나서 200일 동안 불법 이민자로 체포한 게 36만 명입니다. 와. 무려 36만 명. 그중에 32만 명을 추방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주 무슨 자기 임기 중에 꼭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국가적 사업인 건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지에서 자기 정치하려고 하던 공화당 예비 출모자라는 사람이 내가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불법 이민자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뺏고 있으니 내가 그걸 막아냈다. 이렇게 선전하고 싶은 뭐도 있겠죠. 뭐 출마하려고 이미 한 두어 번 출마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본인이 쓴 글에 보면은 투표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신고였다. 나의 신고는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는 일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냐면 이걸 개별 기업 차원에서 너희들이 일부분 미국의 취업 비자와 B1 비자, 출장 비자. 그런 미국 비자가 좀 복잡합니까? 그러니까요. 비자 용도에 맞지 않은 일을 하면 일단 다 단속이고 구금 바로 체포를 해버리는 게 트럼프 정부 특징이에요. 거기에다만 맡겨두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설 규정대로 다 따라서 하면은 세월아 내월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물론 현지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현지법을 지키는 게 맞긴 하지만 걔들이 와서 빨리빨리 지어서 빨리 생산해가지고 함께 비즈니스 하자고 해서 들어가서 짓고 있으면 효율성 차원에서 사바사바 좀 봐달라는 뜻이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효율성 차원에서 좀 편의를 봐줄 건 공식적으로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 현지 상사원이나 기업들 주재원들 보호하고 우리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서 예.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런 식으로 당신들 지금 비자 용도 외 비자 조건 외 비자 업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털기 시작하면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애틀란타나 텍사스에 짓고 있는 많은 우리 기업 건설 현장들 공장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본래 생산은 아직 아니고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거든요. 다른 데서도 계속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차 외에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요번에 조선업 하는 조선도 있죠. 그쵸, 하나오션도 있고 당연하죠.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세상에 말이에요. 예. 우리 기업들이 지금 통틀어서 집계를 하면 예. 미국의 현지 직접 투자를 하는 돈이 700조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3조예요. 거의 예산에 한 해 예산에 한 나라가 1년간 다 쓰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필요에 따른 투자도 현지 진출도 있지만 예. 바이든과 특히 트럼프 때 막 와가지고 여기 와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 세게 때리겠다 예. 뭐 하겠다 해서 울며 겨자 먹긴 것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까지 붙잡아가 버리면 제가 드는 지금 두 가지 의문이 네. 있는데 첫 번째는 그 5년 전에 일어났던 한국인 구금 사태 때는 네. 이걸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소장님도 보고 계시고 저도 네.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외교부가 할 일이 첫 번째로 예. 앞으로 또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비자 체계를 뭔가 개선을 한다든지 뭐 단기적으로 협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바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예. 제 기억이 그렇게 명료하진 않지만 2020년 SK온 공장에서 벌어졌던 아주 유사해요. 예. 비자 B1 비자나 ESTA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 여행 허가증. 그걸로 들어와서 편법으로 그건 바로바로 발급이 되니까 그걸로 와서 편법으로 와서 실질적으로는 근로 노동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예. 취업을 한 거 아니냐. 이것은 미국의 노동 관련 규정, 그다음에 외국 노동자에 적용하는 규정에 위배됐다. 그래서 그 당시 18명이 체포가 됐고 설명과 함께 약간의 벌금 그리고 구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다시 예. 한번 검색은 해보지만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류 기간 후에 다 추방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정부가 나선 일은 아니었고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하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약간의 접촉이나 그렇겠죠. 그런 건 예. 아마 의무로 양으로 했겠죠. 근데 그때는 18명이었고 네, 그때는 지금처럼 18명이 이렇게 대규모는 불과했는데 그때는 그렇죠. 아마 전부 다 거의 전원이 SK온 서울 본사에서 파견 형식으로 갔다가 이런 그렇군요. 것이고 그래서 요번- 단기 비자를 받고 네, 예. 요번에도 지금 475명 체포자 중에 300명 가량이 한국인인데 그 중에 한 4, 50명은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에서 지금 아까 SK온식으로 파견해 간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현지의 노무 관련 협력 회사를 통해서 채용한 아시안계통 한국 사람들, 국적이 한국인이거나 한국 출신인 사람들을 예. 한 경우가 있겠죠. 예. 그 중에는 워킹 퍼밋이라고 하는데 워킹 퍼미션, 근로허가, 노동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예. 미국에 체류하는 조건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비자를 갖고는 있는데 비자가 만료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동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볼 때는 이건 노동이다 해서 저촉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이것을 개별적인 변호사를 통한 법률 구제 노력이나 기업들에게 야, 그거 니들이 저지른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장관이 당연히 가서 해야 할 일은 미국 상층부와 일단 원칙적인 선에서 얘기를 꺼낸 다음에 실무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면 차라리 비자를 좀 빨리 내주거나 신속하게. 예.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 공장은 빨리 짓고 빨리 가동을 해서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기업의 애로이자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가동될 수 있도록 미국도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협력을 촉구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걸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향후 이 사람들이 또 비자 위반으로 붙잡히는 일은 없게 해야 하는 거죠. 없어야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정말
불법 이민이거나 추방됐어야 하는데도 계속 남아있다가 하는 사람도 노동 때문에 한두 명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야 개별적으로 잘 뽑을 때 선별을 하거나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일하러 갔다가 날벼락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고 미국 측에서도 좀 협조를 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기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대규모 투자를 저희가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잖아요. 예. 그 직후에 이제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로서 화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대로 받아놓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약간 외교적인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는 건가라는 저는 우려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건 체포되자마자 우리 외무부가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건 예. 아주 신속하게 잘한 것이고 예. 좀 강한 톤으로 항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외무장관이 조 장관이 직접 간다는 것도 아마 그런 차원의 일환일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 2주일도 채 안 됐을 거요.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책상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 우리 사진도 봤잖아요. 예. 돈 더 내놔라, 뭐 투자해라, 막 그럴 때는 언제고. 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가동시키는 공장 빨리 짓겠다는 건데 그럼 미국도 자기들 규정만 100% 지킬 일이 아니고 왜 투자 촉진 협정 이런 거 맺을 때는 와서 일할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광범위한 그렇죠. 아그레만 예. 같은 데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야 우리 뭐 땅 넓으니까 땅도 많이 빌려줄게. 좋은 조건에 와서 여기 공장 좀 지어줘. 할 때는 언제고. 조지아주 공장이 지금 10조짜리인데 그렇게 해서 건축 시작한 공장이거든요. 예.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군요. 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네. 네. 흥분했네. 예.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8일이죠.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에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 뭐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여야 지도부가 한 번도 악수한 적도 없고 눈도 안 마주쳤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좀 협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돼야죠. 예. 우리 윤석열 때 3년 한번 보십시다. 대통령실이건 용산 어디건에서 여야 대표가 뭐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국회에 뭐 얘기하러 왔다가 문간에서 잠깐 그리고 적으로 규정해 버렸잖아요. 예. 그때는 악마화시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정치가 실종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통이 잘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서 아예 소통 창구가 없어져 버렸던 풍경 아니에요. 그건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계엄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일에 온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8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100일 조금 넘어가죠. 몇 가지 모멘텀은 된다고 생각해요. 취임 100일 그런 것도 있고 제대로 둘이 단둘이 이번에는 정청래 3명 대통령 정청래 누구야 장동혁 국힘 대표 이렇게 네. 셋이 밥은 먹고 점심 먹고 나서 식후에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단독 회동도 그렇죠. 하기로 했으니 예. 그쪽이 계속 요구해온 것 형식적으로 외형적인 면에서 채워도 주고 또 뭐 밀담이 필요하거나 속 깊은 얘기 배석자 없이 하면 더욱 좋은 것이고 저는 일단 모멘텀은 필요하다. 만나는 거 좋다. 무슨 합의가 꼭 나오지 않더라도 한간에 무슨 이런 말 해요. 국민의힘 우리 초창기에 국민의힘, 국힘 이렇게 줄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시 야권 성향, 진보적인 성향 분들이 국힘 하는 짓이 너무 개판이고 이상하니까 국짐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국민의 짐. 그런데 계엄 내란 하고 나서 정권 교체까지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도 아직도 윤 어게인 등등등을 외치고 그런 사람들이 국힘에서 당대표에 선출되고 전환길이가 심사하겠다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짐을 넘어서서 이젠 국적이구나. 국민의 적. 맞네요. 국민의 예. 적인데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는 네. 선거 기간 중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다면 그건 정말 해산 대상인 것이고 국민의 짐을 넘어서서 국민의 적 국적이 아니 되겠다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예. 이런 대화 채널 같은 걸 모멘텀 삼아서라도 내적인 변화와 계엄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절연, 선 긋기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뭐
정청래 대표는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지 뭐 이러면서 했지만 저는 그건 원칙적인 또 정치적인 수사의 한 표현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일단은 악수도 하고 협치도 모색을 하다가 국힘이 국짐을 넘어서 국적이 되는 것은 이제 반성하고 최소한은 돌아선다면 같이 파트너로 나가는 것이지만 계속 저렇게 전환길 정광훈 목사식으로 뻗대면 그때는 회초리를 들고 선을 그어야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전당대회 때는 굉장히 극우 성향을 보이면서 이제 대표로 당선이 됐잖아요. 선출 이후에는 약간 스탠스가 변해서 요즘에 약간 그 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의 이런 단독 회동에서 뭔가를 얻어서 가야 그렇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나 이런 거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할 만할 것 같아요. 욕심낼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정치 아니겠어요? 지렛대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지금 전환길에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되긴 했는데 계속 글이 나가면은 창문 열고 국회 문 열고 쩔이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가면 헌재로 가요. 네, 그렇죠. 그러고는 정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몸을 틀라 그러면 전환길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 사람아 말이 다르잖아. 당신 윤어게인하고 뭐 대통령 면회야 뭐야? 그러니까 윤석열 만나러 가라고 지금 그런 계속 거 압박합니다. 내가 해줬더니 되고 났더니 이제 슬쩍 이래? 당신 안 되겠네 하고 막 당내에서 알력 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에서의 위기는 항상 밖에서 돌파하려고 하니 뭔가 와서 또 뭐 얘기하겠죠. 뭐 이를테면 뭐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려고 하는 건 야당 탄압이다 이러면서 법안 철회해 달라거나 온갖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들어는 보되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마저 결여돼 있으면 그냥 그건 만나서 밥 먹고 얘기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개전의 정이 있다거나 정말 협치를 모색할 뭐가 있다면 또 재고해 봐야겠지만 와서 전환길 얘기 재방송하면은 그걸 굳이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아무튼 뭐 두고 보십시다. 근데 그 집안이 이런 거 없이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국민의 적. 이제 직전이야. 아직은 우리 뭐라고는 하지 말자고. 구름바다님이 댓글에서 협치도 상대가 멀쩡할 때 가능한 겁니다. 코몽이 아빠님이 계란 장사랑 대화하다가 웃을까봐 걱정이다. 계란 장사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신문 그거? 아니, 그 장동혁 대표의 그 목소리가 약간 계란이 왔어요. 저희 박영식 에디터의 또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분 목소리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 장동혁 씨, 장동혁 대표. 그렇죠. 내란이 왔어요. 그 뜻이야?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하나 좀 다룰 텐데 별거는 아니긴 한데요. 악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겠죠. 할까요? 하겠죠. 나 너희들하고 악수 안 한다고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는 하는데 정청래는 이렇게 뒷짐지고 혼자만 뻘쭘하게 있기도 뭐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닐 거고 일단 웃으면서 악수는 하는데 그 한 번의 악수의 진정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국정 파트너로 삼아줄 만큼의 최소한의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뭐 악수야 해야지. 악수 안 하면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할 걸? 그 정청래 당대표가 말한 그 악수라는 의미가 꼭 이렇게 손을 잡는 악수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이죠. 저런 내란 정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라고. 이 악수야. 그거 왜 못하겠어요. 뭐 지나가도 누구라도 왼수하고도 하는 거고. 최소한의 겸상을 할 만큼의 원칙과 상식을 회복했는지 아직도 윤 어게인만 외치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해요. 8일 오찬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깐깐한 정치 여기까지 하고요.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